저기 아침에 2호선 타고 영등포 구청역에 내려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청사 건물이 굉장히 겸손해서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청사 건물은 겸손했지만 앞에 그 마당 같은 거 되게 넓어서 시민들이 막 이제 걸어다녀서 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영등포 구청이 제법 센 구청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의도를 끼고 있잖아요. 재정 자립도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보면 별로 허접한 구청도 보면 구청 건물은 막 엄청나게 진 데가 엄청 많잖아요. 응? 근데 여기는 굉장히 부자가 굉장히 겸손하게 사는구나 해서 정말 마음에 들어서 최근에 정말 건물이 겸손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 그 옛날 그 70년대 지은 건물 같아서. 근데 뭐 소프트웨어는 안 그냥 베스트는 그런 것 같아요. 저 밖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안에 들어오면 기똥차게 좋지. 밖에서는 화려한데 안에 들어왔을 때 좀 후진된 좋은데 여기는 보니까 여기 인물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청장님도 굉장히 미남이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아까 당직했던 아까 그분도 처음에 만나는데 여기 딱 그래서 여기는 인물 위주로 뽑나? 여기는 뭐 약간 이런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 시작 전에 먼저 퀴즈 몇 가지 내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자 들어간 동네가 많잖아요. 현자 서울에,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자 아현동, 남현동, 논현동, 가련동, 그렇죠? 예. 현자 들어간 동네의 공통점은 현자 들어간 동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 고개가 있는 동 고개. 그렇죠? 고개 현자잖아요. 묘해산변에 볼견자 가다 보니까 산이 보였다. 가련동 고개가 있잖아요. 아현동은 왜 아현동이에요? 옛날에 어린 날에 많이 묻었잖아요. 그렇죠? 애가 죽으면. 그렇죠? 현조동은 왜 현조동이에요? 고개 아래에 있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전라도 광주가 고향이신 분 계시나요? 예. 전라도 광주에 현자 들어간 동네가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장.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내가 현지 가서 확인했어요. 현지 이런 데 가서 물어봤는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광주는 평야지대라. 대구 부산 순으로 대구 부산. 여기 대구 사람 안 뽑아요? 응? 대구 부산 없어요? 그래요? 대구 부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송현동, 복현동, 부산엔 문현동. 그렇죠? 왜? 산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도 이 동네 이름 같은 거 맞추면 동네 이름을 이렇게 유래를 찾아보면 굉장히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럼 회사 이름도 그래요. 회사 이름도 그렇습니다. 보령작은 왜 보령작이에요? 몰라요? 오너가 보령 사람이야. 그 사람이 김승호 회장이 보령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웅진은 왜 웅진이에요? 공주 사람이야. 공주 윤석금 회장이. 공주의 옛날 이름이 웅진이에요. 웅진. 남양유업은 왜 남양유업이에요? 남양홍씨. 그 홍씨잖아. 홍씨. 남양홍씨. 그죠? 여러분 기본 상식이 너무 부족하네. 하드웨어는 겸손해도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겸손하면 안 되잖아. 그죠? 두 번째. 충청도는 왜 충청도예요? 그렇죠.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경상도는? 이거 처음 아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정말 곤란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동네의 공통점이 뭐예요? 경주, 상주, 충주, 상주. 제가 그 정도 질문을 내질 않죠. 기차가 발달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렇죠? 상주, 충주, 경주. 그렇죠? 지금은 KTX역이 생겼지만 다 기차가 발달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렇죠? 메인이 아니야, 메인역이. 그럼 전라선의 메인은 광주 송정역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어느 게 가장 커요? 어디서 트랜짓이 일어나요? 맞아요. 익산이에요, 익산. 이상하지 않아요? KTX 검색해보면요, 전주 가는 차는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다 익산을 돌려서 갑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전라북도의 가장 큰 도시가 전주인데 전주에는 기차가 별로 없고 왜 익산에 기차가 가장 많을까? 왜 그래요? 맞아. 양반 동네는 옛날에, 그렇죠? 맞아. 양반 동네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차라는 게 들어올 때 양반들이 반대합니다.
야, 선산 파헤쳐야 되고, 야, 골 아파. 야, 우리 없던 일 하라고 그래. 여러분, 대전이라는 동네가 왜 생겼어요? 공주의 기찻길을 내려고 했는데 공주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옆에 한밭이라는 작은 농촌을 개발한 게 오늘날의 대전입니다. 뭘 알 수 있어요? 변화와 혁신은 큰 동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저 다 야마구치, 다 지금 다 촌동네입니다. 저는 정부의 혁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청와대라든지 행안부에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전 이런 영등포구청 같은 이런 변방이잖아요. 어찌됐건요. 변방에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지금의 수준으로는 곤란해. 여러분들이 이미 서류 저장 낙방이야. 1시간 동안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더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저는 책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 35권 썼고요. 번역도 한 35권 했습니다. 몸이 먼저다는 한 6년 전, 7년 전에 쓴 책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는 저는 책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세리스요, 그다음에 교보, 동아 비즈니스 리뷰. 저는 세 군데서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그걸 요약해서 8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드는 일을 여기서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가끔 옛날에 봤었죠? 지금은 안 보죠? 아, 지금도 봐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예,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동아 비즈니스 리뷰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하는 그런 잡지고요. 교보에서는 저는 북멘토입니다. 이제 신간이 나올 때마다 교보에서 매달 10권을 보내줘요. 그럼 10권 중에서 제가 이제 5권으로 추립니다. 근데 그냥 추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책을 왜 선정했다라는 거를 A4지 한 3분의 1 정도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보에서 오는 책만 1년에 120권을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리에서 한 권을, 세리에서 27권을 소개해야 되는데 27권을 소개하려면 한 270권 정도 대충 봐야 돼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500권 정도 대충 보고요. 200권은 냅싸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대포, 함선, 제국이라는 책, 그다음에 이근우 교수의 책에서 오늘 아침에도 한 4권 정도 대충 이제 읽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하는 일은 여러분들 무슨 문제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 보면 그때 이제 추천해주면 좋을 책 이런 것들 탁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새 준비하는 책이 대통령의 질문이야. 그렇죠? 대통령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실업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근데 사실 뭐 제가 그건 안 되지만 실업 문제를 할 때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실업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요약한 걸 주고 대통령이 시간이 없잖아. 언제 그걸 읽고 앉았어 대통령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제 요약한 걸 주고 거기에 관련된 간단한 코멘트,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봐시라.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해서 주면은 대통령이 보면서, 그렇죠? 대통령은 큰 흐름만 알면 되니까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대통령이 읽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뭘 쓸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업 강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공공기관에서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단가가 잘 안 맞고. 근데 반응이 안 좋은데 여기는 좀 다르네. 거절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처음에 노했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기업의 임원들 자문하고 코칭하는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조직을 진단해서 처방하는 의사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커리어는 그거랑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대학은 저는 서울공대 선교과 졸업했고요. 학번이 7호 학번입니다. 7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우리 나이로 64세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진 컨텐츠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컨테이너에 관심이 많아. 근데 물론 컨테이너도 중요해, 그렇죠? 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렇죠? 그리고 글쎄 제 친구들은 지금 뭐 대기업 사장하는 친구들 한 5명 남았는데 작년에 2명 잘리고 3명 남았어요. 근데 3명도 올해 안에 잘릴 걸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퇴직해서 대부분 다 산악인으로 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만간에 산으로 가실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첫 직장 생활은 81년도에 대전에는 럭키박 중앙연구소라는 곳에서 저는 연구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일을 했고요. 저는 84년도에는 저는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저는 고분자 공학, 플라스틱, 고무 이런 쪽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다녀와서 두 번째 들어온 회사가 지금 한국 GM이죠. 대우차. 저는 거기서 8년 정도 이런 이제 생산 쪽하고 연구소 쪽에서 일을 했고, 임원이 되면서는 저는 기획 담당 임원으로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98년까지 일을 했고요. 98년대 회사를 나와서 이렇게 방향을 한번 바꿨습니다. 이런 컨설팅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올해가 한 20년 정도 되는 해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 약간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엄청난 양의 책을 읽는다는 거 하고, 두 번째 엄청나게 많은 조직을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 때마다 느낌이 탁 나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이 조직은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본능적인데, 저는 최근에 만났던 공공기관 중에 베스트인 것 같아. 상태 제일 좋아. 이런데 본 적이 없어.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청장님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장님의 얼굴을 보면 그 조직의 분위기가 보여. 그렇죠? 저는 정말 조직 문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NHN이라는 회사지, NHN. 그렇죠? 저는 옛날에 그 회사가 네이버였잖아요, 네이버. 저는 그 회사가 아주 작을 때죠. 한 150명, 전 인원이 150명 될 때 그 조직에서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완전히 달라거든요. 일단 나이도 젊고 남녀 성비도 거의 50대 50이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거야. 막 여러분들처럼 반응도 잘하고. 또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더니 자꾸만 자기 회사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네이버하고 한게임하고 이렇게 M&A를 했는데 시너지가 나서 굉장히 회사가 좋아진대. 그래서 난 이제 화장실에 가야 돼서 아주 용건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얼마 후에 상장을 하는데 애널들이 자기네 회사를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분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가외돈이 있으면, 응? 자기네 주식을 준 장외에서 사래. 그럼 자기가 좀 어레인지 해주겠대. 우선 내가 이제 뭐 알았다고 얘기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검색 엔진이라는 게 개념이 없었어요. 전 자동차 엔진은 알지만 검색이 무슨 엔진이냐? 나 이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 무시했죠.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머니투데이라는 제가 경제지에다가 제가 고정 칼럼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신문이 왔는데 아침에 주소로 나갔더니 코스닥의 황제주 NHN 주당 27만 원. 그 당시에 8,000원 했어. 8,000원. 그 중에 얘기할 때. 야, 내가 그때 1억만 질렀으면 간단하게 30억을, 그때 내가 딱 부처님 말씀에 떠올랐어요. 금강경이라는 불경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내가 가진 그릇이 깨져 있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저한테 해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철저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데 몸이 먼저 책을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오케이. 예. 그다음에 건강 점수를 100점 만점에, 그렇죠? 70점 미만이다 생각하시면 70점 미만이다. 아, 왜 70점 미만이세요?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으신데. 예. 예? 예. 아니, 운동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몸 상태가 어떠냐는 거지, 내 이제. 예. 아, 유쾌하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죠? 좀 구체적으로? 응.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치가 않아요? 예. 아, 근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떤 노력을 하세요? 네. 많이 하시. 근데 내가 볼 때는 별로 나빠 보이지 않은데. 응? 내가 볼 때 정말 나쁜 사람은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 괜찮은 사람들이 얘기해.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재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재정의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의.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리데피니션.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이건 뭐냐 이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건강입니다. 건강. 그렇죠? 근데 이걸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한자하고 영어의 어원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을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건강 이렇게 써요. 그렇죠? 건자를 잘 보면요, 이게 세울 건자입니다. 건물 할 때 건자예요. 건물 앞에 사람 인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건은 피지컬한 건강을 얘기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서 있는 태도가 달라요. 건물처럼 우뚝 서 있어요. 몸이 안 좋은 사람 어때요? 꾸부정하고, 짝발을 하고 있고, 그죠? 전체로도 이렇게 보면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꾸부정하고 하되, 갑자기
자세가 달라지는 거 알고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처럼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은 뭐예요? 강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건은 뭡니까? 몸의 건강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마음의 건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 이 단어를 뜯어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로 공사할 때 도하고 로가 뭐가 달라요? 우리 도로 공사할 때 도가 있고 로가 있잖아요. 도하고 로가 어떻게 달라요? 도는 웨이야, 웨이.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야. 그 일을 개선하는 방법, 그게 도입니다. 로는 뭐예요? 하드웨어예요. 영등포로, 사평로, 방배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존하고 제가 어떻게 달라요?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죠. 응? 존은 소프트웨어예요. 존은 눈앞에 있는 게 아니야. 돌아가신 우리 장인 어르신 없어 앞에. 하지만 뭡니까? 내 머릿속에 있어. 그게 존이에요. 쟤는 뭐예요? 눈앞에 있는 거야. 청장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쟤입니다. 교수님이 방에 있을 때 존실이라고 그래요? 제실이라고 해요? 그렇죠? 존재는 그렇게 달라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새하고 개가 어떻게 달라요? 새는 시간이야, 시간. 개는 뭡니까?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뜯어보는 훈련을 해야지 좀. 그게 재정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사실은요, 뜯어서 보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하지만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할 게 뭐냐면 자기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 때문에 그 못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건강 점수는 몇 점이냐? 100점 만점이야. 70점이면 내가 왜 30점이 낮냐? 세 번째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보고 젊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 불편해. 왜 그럴까요? 젊어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젊어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젊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안에 썩었는데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젊어 보인다는 말은 말이 잘못된 거야. 젊다는 거야. 늙어 보인다는 거 뭐야? 늙은 거야, 그게. 여러분, 얼굴이 뭐야, 얼굴. 여러분, 얼굴의 정의가 뭐예요? 얼굴의 어원이 뭐예요? 얼꼴이 얼꼴. 얼은 정신이고 꼴은 하드웨어입니다. 얼을 담는 그릇이 얼굴이에요. 그렇죠? 얼을 담는 그릇이 얼굴입니다. 건강은 다 얼굴에 드러나죠. 얼굴과 몸으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왜 신원서판, 사람 보면 신원서판이잖아요. 딱 서 있는 것만 알아요, 벌써. 그렇죠? 건강도 그런 면에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건강을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그 사람의 생활, 생각,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의 결과물이 몸과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응?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될 게 뭘까요? 응? 정신, 또 좀 구체적으로 잠이야, 잠. 잠이 제일 중요해요. 수면이. 수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 몇 시에 주무세요? 평소에 맨날? 예?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응? 수면이 부족하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그렇게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분, 잠깐만 자다 깬다든지 수면의 질, 잠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푹 자느냐, 아니면 자다 깼다 하느냐. 수면의 질이 어때요? 두 가지를 선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핵심은 뭐예요? 일본 말로 하면 하얀에 하야오끼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렇죠? 저는 8시 반에 잡니다. 네. 3시 반에 일어나요. 오늘은 2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깨갖고 아침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오늘 할 일을 다 했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응? 그렇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일찍 자는 게 쉬워요? 잠은 노력한다고 돼요? 잠은 그분이 나한테 와야 돼. 내가 그분한테 갈 수가 없어.
그렇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몸이 너무 편한 거야. 차 몰고 다니지, 맨날 자리에 앉아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커피 마시지, 그렇죠? 생각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난 생각이 너무 많다. 응? 후안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알고 있어.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그렇죠? 생각이 많다는 거의 정의가 뭐예요? 몸이 편하다는 거야. 그렇죠? 생각을 없애는 베스트 웨이가 뭔지 아세요? 한 3만 보 걷고, 예? 그 다음에 인수봉에 가서 매달리는 거야. 응? 그러면 싹 사라져. 승진의 걱정, 뭐 자식 걱정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생각이 많다는 거는 내가 게으르다는 거야. 그렇죠? 게으르다는 겁니다. 명확해. 그렇죠? 생각이 많은 건 절대 자랑이 아니야. 그건 shame on you. 부끄러워해야 돼. 네 생활 습관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게 결과물이 뭐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게 무슨 부가가치가 있어요? 밤새 성을 쌓다가 허물었어. 밤새. 그렇죠? 결과물이 뭐야? 두통이야, 두통. 사리돈만 찾게 돼요. 그게 무슨 부가가치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베스트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 뭡니까? 서서 일하는 거, 서서 일하는 거.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산의 일부를 투입해서, 그렇죠? 조절하는 의자 쓰세요. 웬만한 건 다 서서 하는 거야. 회의도 서서 하고. 그렇죠? 영어 속담에 뭐가 있어요? Sitting is killing you. 앉아 있는 게 당신을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는 5시간 이상 못 앉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아예 서서 일하는 걸 의무화시켜 놨더니. 그렇죠? 여러분들 나보다 8시간 이상 앉아 있죠. 8시간 이상 앉아 있을 바엔 차라리 밖에 나가서 틈틈이 담배를 펴. 그게 훨씬 몸에 좋아. 응? 하루 8시간 앉아 있을 바에는 하루에 담배 한 각 피는 게 나아. 그만큼 나쁘다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사실은요, 하려고는 사실 이게 운동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따로 시간을 내냐 이거. 따로 시간을 어떻게 내냐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이 어딘지 아세요? 전 전철 타고 다녀요. 저는 차를 안 탑니다. 제일 좋아하는 역이 여의도역이야. 끝도 없이 올라가잖아 계단이. 흥분돼. 야. 근데 거기 멍청한 사람들 계속 이렇게 왔어. 이렇게 이거 쓰다마다 보면서 아, 저 인간들이 자기 몸을 버리고 있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넘버원. 그렇죠? 수면의 질을 올리는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자려면 굉장히 몸을 혹사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이 와요. 그래서 조금씩 쉬프팅을 해보세요. 기회가 되면 책을 몇 권 추천할게요. 수면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수면혁명.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2부자리에서 나오는 밤을 경영하라는 책이 있어요. 2권을 읽어보시면 그렇죠? 제일 수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수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얼굴 보면 나타나요. 얼굴이 시커멓고 누렇게 떠있고 약간 사람이 냉소적이야.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삐딱해져요. 회의 때 이상한 소리 해. 되겠어 이런 소리 한다고. 수면 부족한 사람이야. 그럼 물어보세요. 어저께 몇 시간 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건강이 안 좋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새벽기도가 아니야. 목사님이 푹 자는 걸 원하지.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잠을 푹. 그래서 난 제일 궁금한 게 문 대통령의 수면 습관 같은 게 궁금해요. 그렇죠?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국회의원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향력이 센 사람들의 수면 습관 같은 거 보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국회에 나오기 전에 잠깐 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면이 되면 나와. 왜냐면 삐딱한 얘기를 하거든. 수면이 부족하면. 첫 번째가 수면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음식이야, 음식. 그죠, 음식. 아침 식사 꼭 하고 오시는 분. 그죠? 아침 식사 잘 안 하시는 분. 이상적인 건 없지만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식사는 에너지를 주는 거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휘발유 넣는 거라고요. 밥을 안 먹고 일을 하는 건 뭡니까? 앵꼬난 상태에서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언제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하게 되면 언제 휘발유 넣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아침하고 점심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은 대충 앵꼬 난 상태로 달려. 그죠? 저녁 때는 사실 휘발유가 필요 없어. 잠자는데 무슨 휘발유가 필요해. 근데 저녁 때 한 3,000칼로리 정도 먹어요. 1차 먹고 2차 먹고 뭐 닭발에 뭐해. 그죠? 그냥 자. 스모 선수들의 습관이에요. 스모 선수. 스모 선수가 150kg 정도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 죽 같은 거 그냥. 그리고 바로 자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모 선수처럼 생활하면서 건강을 기원해. 저 되도 않는 소리야. 그죠? 베스트 뭡니까? 그죠? 아침, 점심은 잘 먹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그죠? 규칙성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은 6시 20분. 그죠? 그래서 저는 조차한 모임 가도 아침은 먹고 가요. 왜? 7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아침은 꼭 먹어요. 저 점심 또 꼭 먹죠. 저녁은 거의 안 먹다시피 합니다. 그죠? 저녁은 뭐 떡 하나, 두유 하나 정도 먹어요. 제가 일찍 자는 이유가 뭐예요? 배가 고파서. 응? 그분이 오기 전에 자야 돼. 그러니까 잠을 잘 자려면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해요. 저녁에 텔레비 같은 거 볼 때도 절대 자극적인 프로를 보면 안 돼요. 그죠? 각성시키는 걸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뭐 누들 로드 이런 거 봐요. 그죠? 아마존의 눈물 이런 거 보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절대 보면 안 돼요. 확 기분이 나빠지거든. 야, 저것들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음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세 번째가 운동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있으면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그냥 운동 같지 않은 운동이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운동의 핵심은요, 일정한 자극점을 넘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운동 뭐 하세요? 하루에 10,000보 걷는데. 그럼 하루에 10,000보 걸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택도 없는 소리야. 실제 조선일보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잖아요. 어떤 아저씨한테 하루 10,000보를 걷게 하고요. 어떤 아저씨한테는 하루에 20분씩 서킷 있죠. 일주일에 3번씩 서킷 트레이닝하고 세게 하는 거 있어요. 계속 막 뺑뺑뺑 돌리는 거. 하루에 3일 20분씩 하게 하고 이 사람은 한 달 내에 10,000보씩 걷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몸의 변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들의 몸을 성형수술 해주고 싶은 욕구가 확 생겼어요. 저것도 운동은 가장 좋은 성형수술입니다.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몸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변화의 정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에 내 몸을 바꾸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요. 나는 내 몸을 바꾸고 싶다. 이 상태로 안 된다. 여기 그렇게 만족하고 계세요? 여기 이제 자뻑 증세가 심하시네. 그렇죠? 우리 맨 앞에 계신 분이 굉장히 고해성사를 많이 했어. 저것도 굉장히 좀 그쵸? 간절하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변화도 정의가 중요합니다. 특히 몸의 변화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변화의 정의는요, 3가지입니다. 첫째,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세 번째,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첫째가 제일 중요해요. 간절하냐 이거. 간절하냐 이거. 그렇죠? 제 친구들은 만삭이 많아, 만삭. 만삭, 대부분 만삭이 8개월, 9개월 다 이러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계단도 못 올라가. 야, 좀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가자. 그래서 나한테 맨날 자기도 몸을 바꾸고 싶대. 그래서 내가 간절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대부분 간절하지 않아. 서류 전형 탈락이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간절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사는 게 좋아. 그렇죠? 그런 분은 그냥 살면 돼요. 괜히 건강 얘기하지 마, 제발 좀. 예? 예. 두 번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죠? No pain, no gain이에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어떻게 뭔가 성장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직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장해요? 사람은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성장합니다. 그렇죠? 회사로, 조직으로 말하면 뭔가 상사한테 찍혀서 뭐 이제 피드백을 받는 데라든지, 아니면 물을 먹어서 승진해서 누락된 데라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은 성장해요. 그렇죠? 그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이렇게 됐고 이러면서 성장합니다. 몸도 그래요. 몸도 사실은요, 가장 베스트는 사실은요, 몸이 건강할 때 운동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차선은 뭐예요? 몸이 좀 무너졌을 때 변하는 거예요. 월스트는 뭐예요? 몸이 무너졌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술, 담배 하면서. 그죠? 그건 구제불능이죠. 그래서 사실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럼 근육이라는 게 언제 생겨요? 근육은요, 힘든 무게를 들었을 때 근육이 찢어졌다 다시 붙으면서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는데 힘들어요. 제가 8년째 9년째인데 지금도 할 때마다 가기 싫어. 근데 가고 나면 너무 이제 끝난 다음에 기분이 좋기 때문에 가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쉽게 몸을 줄이겠다? 택도 없는 소리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뭐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방배동이고 제가 설해마을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거기 헬스장에는 그 예쁜 아줌마들이 많아. 젊은 아줌마들이 많이 와요. 거기 한 70%가 여자들이야. 여자들은 참 예민해. 조금만 몸이 불어도 바로 와요. 그래서 나부터 뭐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확 와서 열심히 해. 여자들은 운동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비추는데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 뭐 비추는데. 그래서 내가 꼴랑 30분 하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근데 계속 뭘 봐.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아줌마 괜찮아. 지금 좋아. 내가 정말 성이기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약간 토실토실했는데 쫙 뺐어요. 그래서 본인도 만족해서 이제 3개월 다니다 안 오더라고. 한동안 안 보여. 그래도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약간 더 부른 몸으로 나타나. 또 열심히 해. 또 안 보여. 또 불어. 또 나와. 그녀는 뭐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이 맨날 저 만나면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 몸이 먼저 쓰니까 요즘도 운동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 이렇게 답해요. 저한테 요즘도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요즘도 밤 드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다. 그렇잖아요. 운동은 별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는 오늘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건강의 그러니까 운동도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자로 어떻게 써요? 운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렇죠? 운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하면 운이 들어오고요. 운동하지 않으면 운이 나갑니다. 이건 조직에서 대표적입니다. 회의 같은 거 해보잖아요. 맨날 그 누렇게 떠갖고 하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승진하기 어려워. 대번에 견적이 나오거든요.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야 쟤는 도대체 나 허구한 날 하품이냐? 나 졸고. 그렇죠? 아웃이 아웃.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감세 일했는데도 항상 쌩쌩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사라면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겠어요? 볼 것도 없다고요. 운동을 해야지 운이 들어옵니다. 운이 움직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럼 우울증이 낫습니다. 그 우울증 환자들의 90%가 변비에 시달려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식욕이 없어요. 식욕이 없으니까 먹지 않아. 먹지 않으니까 변비가 일어납니다. 그냥 악순환이죠.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활동량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운동하면 기분이 어때요? 응? 기분이 개운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개운하다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10개자의 운자야. 운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학문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작사작곡했어.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어? 개운하다는 게 뭐야? 운이 열리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 면접, 채용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책도 2권이나 썼어요. 채용이 전부다라는 책도 썼고 면접 힘이라는 책도 썼는데 제가 면접을 할 때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이런 거보다 저런 사람은 뽑지 말아야지가 더 중요합니다. 건축법하고 똑같아요. 건축법은 어떻게 집을 지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고도 제한, 용적 제한을 하잖아요. 제가 절대 뽑으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두운 사람이 어두운 사람, 칙칙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2 종류의 인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오면 방 안에 환해져요. 회의 때도 그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활기가 넘쳐. 또 한 종류 뭐예요? 그 사람이 나가면 방 안에 환해져. 그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세요?
이런 밝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운동입니다. 혈색이라는 게 뭘 얘기해요? 혈색은요, 혈색이 누렇게 떴다는 건 뭐예요? 지난 3년간 한 번도 땀을 흘린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피를 돌게 될 거 아니야. 응? 아니 허구나 숨쉬기 운동만 하면서 혈색이 좋아지길 바라냐 이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수면, 음식, 그렇죠? 그다음에 운동. 근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운동할 때도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여러분 허리가 좀 아픈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허리가 좀 안 좋은 분. 오, 여긴 뭐 아니 튼튼 병원에서 나왔어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손자가 두 돌 내내가 있는데, 아니 64세 손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뭐 사고 쳐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생전 허리가 안 아픈데 이 손자를 안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내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허리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허리가 아플 때는. 그렇죠? 허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복근입니다. 복근. 복근에 힘이 있어야 돼요. 복근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갖고 전철에서 막 아줌마 아저씨가 막 자리 찾을 때 왜 그래요? 이거 주저앉을 것 같고 막 찾는 거라고요. 복근에 힘이 없으면 그건 파이야. 두 번째가 뭐예요? 기립근이야, 기립근. 기립근 여러분들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서 등주가 쑥 들어가면, 쑥 들어가고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 기립이 글자 그대로 기립입니다. 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립근이 명확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기립근이 부실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무게가 늘잖아요. 근육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허리를 받치는 게 기립근하고 등뼈가 받치거든요. 이 기립근이 부실해지니까 등뼈가 모든 하중을 지탱하다가 물렁뼈가 빠져나오는 게 디스크거든요. 그러니까 기립근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뭡니까? 요 방형근입니다. 요 허리 요자의 방형,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손자를 안을 때 아픈 데가 요 방형근을 키우는 가장 좋은 운동이 뭡니까? 늘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가만히 있는 거죠. 늘어나는 게 돼요. 그런 운동이 좋은 거거든요. 이 기립근을 키우는 가장 좋은 운동이 뭐예요? 데드리프트예요.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뭐예요? 데드 죽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시간이 5분밖에 없다? 그럼 난 데드리프트를 해요. 시간이 5분 더 있다? 스쿼트를 해요. 스쿼트는 뭐야? 그죠? 앉았다 일하는 거죠. 그죠? 앉았다 일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무릎 안 좋은 사람이 이거 하잖아요. 무릎 다 나가. 그죠? 세 번째가 뭡니까? 그죠? 벤치프레스죠. 어깨를 키우는 것도. 그래서 운동한 사람은 달라요. 등이 달라. 등이 쫙 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긴 거의 없을 거로 사료되는데, 그래서 그 무슨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 보세요. 거기 보면 두 명이 다 접혀. 그죠? 이 견갑골이 적혀요. 견갑골이. 뷰티풀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살로 덮여 있지. 그죠? 그래서 보면 뒤는 운동이고 앞은 음식이에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음식을 조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똥배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그냥 무턱대고 운동하는 거 안 좋아요. 안 하는 게 나아.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철저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그 사람의 처방에 맞춰서 운동하는. 스쿼시 좋다고 무조건 한다? 무릎 나갑니다. 정말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운동이 나이 들어서 등산이에요. 등산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원하는 게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는 게 베스트예요. 난 대한민국이 스위스처럼 케이블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환경론자들한테 케이블카 못 놓게 하잖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등산도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내려갈 때 무릎이 망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안 좋아서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어요. 혹시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 있어요? 50견 있는 분. 몸은요 서서히 바뀝니다.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 최대한 뒤로.
아니 그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근데 각도를 보세요. 각도. 본인 각도가 옆에 있는 그 각도를 보세요. 그죠? 응? 응. 그죠? 각도가 좋아 여기. 그죠? 그러니까 각도가 어떤 사람은 120도까지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70도밖에 안 나와요. 벌써 70도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버릇이게 했네. 예를 들면 여러분 50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취하는 거 아세요? 50경은 이런 운동을 하면 됩니다. 50경은 여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기가 붙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운동은 이런 운동입니다. 붙은 상태에서 이런 운동 해본 적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여기 푸시는 겁니다. 90도 온 다음에 이 상태로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90도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정말 좋은 운동은 운동 같지 않은 운동이 좋은 운동이에요. 그죠? 관절을 쓰는 운동이라든지. 근데 그게 보면 다치식의 문제거든요. 다치식의 문제거든요. 일단 요 정도 하고 일단 질의응답을 몇 개 받고 좀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중물은 뿌렸으니까. 아무 질문에 좋습니다. 왜 갑자기 또 숙연해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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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 빼는 거는요. 뱃살 빼는 거는 풀장에 물을 빼는 거랑 똑같아요. 뱃살만 빼는 방법은 제로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전체를 다 빼야 돼. 가장 베스트는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근육은 소화 능력 좋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조련이라는 수영 선수 아시죠? 수영 선수들은요. 근육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박찬호 이런 애들은 근육량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애들은 하루에 10,000칼로리 먹어도 괜찮아요.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지. 펠프스 7관왕. 걔는 소화 능력이 10,000칼로리입니다. 하루에 10,000칼로리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뭐냐면 자기 이 신진 대사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야리야리하는 아줌마들은요 2,000칼로리도 안 돼요. 그죠? 그럼 사실은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안 찌려면 어떡해요? 그걸 키워야 될 거야. 근데 그 중심축에 있는 게 근육의 양을 키우는 겁니다. 넘버원은 근육의 양을 키우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뭐예요? 그죠? 활동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리고 뱃살을 뺀다는 건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전체를 뱃살만 빼는 방법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순사기야 그거다. 뭐 한 달 만에 이거 다 사기입니다. 또 아니 왜 이러세요? 총장님이 나가시니까 갑자기 예 좋습니다. 예. 한 3회 정도 하고요. 한 번에 한 1시간 정도 해요. 예. 예. 운동은 절대 오래 하면 안 돼. 그죠? 예. 이거 우리가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도 핵심이 뭐냐면요. 뇌가 눈치채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뇌는 굉장히 영악한 애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갑자기 밥을 끊잖아요. 그럼 뇌가 긴장합니다. 주인님이 곡기를 끊었다. 그럼 나도 신진대사량을 줄이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가장 큰 사기가 뭐 3개월에 뭐 10몇 개 이거 다 사기야. 100% 요요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줄이는 거예요. 근데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시더래. 또 이거 질의응답을 해야지 이게 좀 예. 예. 이게 세상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야, 순 거짓말. 제가 볼 땐 근육은요 방탄복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낙상이야, 낙상. 이 낙상 그냥 주저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 이유가 뭐예요? 근육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육이 많잖아요. 넘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왜? 방탄복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방도 나쁘지 않아요. 체지방이 많아서 고민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위로가 되는 말씀 해드릴게요. 제가 저기 무슨 어디지 아난티인가 거기 골프 치러 갔다가 몇 년 전에 그때 골프장 설계가 잘못돼서 저쪽에서 드라이버 친 게 내가 맞았어요. 그냥 친 게 맞았어. 나도 이제 샷을 하려는데 포 맞았어. 근데 제가 뱃살이 좀 있잖아요. 딱 봤더니 공 자국만 탁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지방이 있으니까 되게 좋구나. 근데 진중이 한 사람은 이제 여기 나간다고 헬스 대회 나간다고 체지방을 7%까지 뺀 거예요. 나랑 비슷한 나이가 제정신 아니지. 예? 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다녔어요. 덜덜 떨리는 거야. 체지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지방은 적당히 갖고 있는 게 좋아. 응? 체지방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방도 사랑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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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전제. 아니 벌써 그렇게 되셨어 그래? 예? 그러니까 내가 다리에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운동이, 그러니까 사실 힙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남자나 여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요새 서점에가 애플 힙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가장 많은 게가 힙하고 이 허벅지거든요. 여기 근육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운동은 스쿼트하고요. 런지 같은 운동, 런지. 이런 운동이 제일 좋죠. 이런 운동. 런지 같은 운동도 있고. 알아 뭐야. 주변에 시인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 발 저림 현상도 없잖아 여기로. 그치 알아. 예. 저혈압이에요, 고혈압이에요? 아 그래요? 저도 좀 있거든요. 저도 있었는데 저도 한 130.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국비 갈 때 그 신체 검사를 받더니 27살 때도 제가 혈압이 130에 90이었더라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아까 혈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약을 먹을까 말까 했었는데 운동을 하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누가 저한테 혈압계를 선물했어요. 혈압계를. 재봤는데 110에 80에 나온 거. 난생 처음 보는 혈압이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혈압은요 다 운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베스트. 운동은 무조건 아침에 해야 돼요. 응? 에이 무슨 자연이냐 아니야. 그냥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세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야. 무조건 아침에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9시까지 출근이잖아요. 그렇죠? 아이 9시 뭐 그냥 2번 운동하겠다. 그렇죠? 6시부터 7시, 7시, 8시 무쳐 2번은 아 무조건 아침에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상태가 좋으신데. 아 아침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아. 또 응? 무릎 여기 이쪽이 좀 그러시.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약간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제가 사는 건강의 정의는 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 젊은 애들이 건강 얘기하는 거 봤어요?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야 우리 혈압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런 얘기예요? 왜? 걔들은 몸이 좋기 때문에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뭐 우리 친구들은 만나면 맨날 약을 이만큼씩 먹어. 그래서 야 너 배부르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온 거야. 그래서 지하도 내려갈 때마다 약간 삐끗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방법이 없대. 그냥 이러다가 더 나빠지면 그때 오시래. 정말 참 무책임하대. 난 뭐 그런 건 나도 하겠더라고. 근데 스쿼트를 하다가 사라졌어요. 스쿼트를 할 때도 처음부터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뭐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줄을 잡고 하는 게 좋아요. 줄을 잡고 좀 괜찮아지면 그다음에 맨몸으로 하는 거예요. 맨몸을 하다 좋아지면 이제 뭘 내고 하죠. 그 정도 대부분의 무릎은요 조금만. 그래서 사실 지금 손을 대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이게 인공 관절 같은 거 하거든요. 삶의 질이 완전히 그냥 생각해보세요. 인공 관절 같은 걸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삶의 질이 완전히 잡을 때는 뭐 급전직합니다. 지금 손을 대셔야 돼. 지금. 응? 여기다 탕탕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할 때도 몸무게 같은 걸 갖다가 인덱스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몸무게는 몸의 정도를 잘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요 몸무게가 늡니다. 왜? 근육은 밀도가 높거든요. 그렇죠? 근육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운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인덱스가 세 군데. 허리 둘레하고 허벅지 둘레하고 팔뚝 두께입니다. 그렇죠? 세 개를 인덱스로 하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몸무게가 늘어도요 허리가 줄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몸을 원하세요? 몸무게는 적지만 이런 보링공 같은 몸매를 원하세요? 응? 아니면 콜라병 같은 몸매를 원하세요? 제가 다녔던 그 헬스장은 그 여자 트레이너가 키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너무너무 몸매가 좋아. 쓰다 어느 날 실내 무릎쓰고 백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실내를 무릎쓰더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거야. 자기가 166인데 59kg가 나간대. 그렇게 많이 나가 이러는 거야. 근데 딱 보기에는 너무너무 비율풀해. 어떤 사람은 48이래. 근데 아주 그냥 이상해. 뭐라고 꼭 고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어떤 몸매를 원하세요?
우리가 맞박에다가 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몸무게를.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정말 이 운동은 몸을 리쉐이핑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요, 운동을 하면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한 아침에 글을 한 5시간 쓰다가 그 다음에 저는 꼭 운동을 합니다. 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1949년생입니다. 그렇죠? 김훈 선생도 1949년생이에요. 두 사람의 느낌이 어때요? 김훈과 무라카미 하루키. 응? 저부터 우리 김훈 선생은 약간 노인 느낌이 나. 그렇죠? 무라카미는 어때요? 청년 같습니다. 왜? 평생 마라톤을 하거든. 그 전에 마라톤 한 이유가 뭐예요? 젊어서 글발이 좋았던 사람이 나이 들면서 무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젊어서부터 마라톤 한 겁니다. 총균수의 저자는 제로드 다이아몬드입니다. 1937년생이에요.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어요, 인터뷰 때. 제일 많이 신경 써서 하는 게 뭐냐 했더니 근육운동이야. 자기는 일주일에 4번은 꼭 근육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제로드 다이아몬드 검색해서 유튜브에 제로드 다이아몬드를 보세요. 1937년생이 몇 살이에요?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청년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머리만이죠, 청년 같아요. 여러분, 골프 선수도 그러죠. 그래서 골프 선수들도, 그렇죠? 신지아 같은 애들도 보세요. 그렇죠? 근육 운동에 목숨을 걸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근육 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대충 이 정도 하고 끝낼까요? 예, 정리하고 끝낼까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사자성어 2개만 좀 알려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지를 보세요. 지는요, 화살시의 입구입니다. 지라는 것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입을 통해서 화살처럼 뱉어내는 거. 말하게.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말을 잘하게 됩니다. 식은 뭐예요? 말씀 안에 세계시입니다. 글쓰기예요. 지식의 결과물이 뭐예요? 견과 해입니다. 견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나만의 의견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해는 해법이죠. 우리말 중에 식견이라는 말, 식견. 저 사람은 식견이 있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식견은 뭐예요? 식이 있어야 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지식이 있어야지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학습 관행입니다. 학은 뭐예요? 배우는 거. 습은 익히는 겁니다. 관은 몸에 배는 거예요. 행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려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습관과 관행을 바꾸셔야 돼요. 이런 질문 던져보세요. 이렇게 건강해지고 싶다. 이렇게 일을 잘하고 싶다. 그럼 버려야 될 습관 3가지, 새로 익혀야 될 습관 3가지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그 사람을 물어봐요. 주로 뭐 하시냐? 누굴 만나냐? 책은 얼마나 읽냐? 어떤 책을 읽냐?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지식견해하고 학습 관행을 좀 염두에 두시면 뭔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먼저 다뤄 유익하고 인상적인 강의를 해주신 한근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